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면적, 아이고. 급하게 먹었더니 제가. 얘는 보시면,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 하면 금액, 토지는 면적. 이것만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을 때 이해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이걸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건데, 한꺼번에 나는 오늘 다 들어오고 다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공부 못 해요. 여러분, 진짜로. 다음 달째 가면, 짜증나.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맨날 뭐 앉아있는데 아는 거라고 남는 걸 하도 없고 열받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럼 공부 못 해요. 이 공부는. 근데 그건 굉장히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막 저기 하는, 그 정도로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이 공부는 시험 공부하거나 나중에 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학교 다닐 때 서울대 갔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붙으시는 분들이. 나 세상에 살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 이랬으면 서울대 하버드 갔을까? 이런다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가세라는 거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 부가세란 말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부가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용어예요. 부가세. 부가란 말은 뭐냐면 덧붙여서 그런 뜻이죠. 추가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같은 거 개통할 때 보면 싸게 사고 나면 뭘 부탁하잖아요. 저희가 이거 부가 서비스 한 달만 써주세요. 얼마짜리 안 되니까 자기가 돈 낼 테니까 써만 달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추가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본세인 우리 배우는 이 조세를 세금을 낼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우리 마트 가면 만두 큰 거 하나 사면 밑에 새끼만두 붙어 있잖아 하나. 그러니까 1+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1이고 얘가 +1으로 붙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부가세는요, 우리 세법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가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뭐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만 부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2개 빼고는 부가세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죠? 자, 근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예요. 자, 어떤 분이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나는 이거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중에 어느 게 국세고 어느 게 지방세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건 아니죠.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방세 뭐 하게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지방세 이런 게 있어요. 지방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무슨 세겠어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근데 이걸 깊이 생각해. 어른들은 쭉 물어보면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저 혹시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지방 이렇게 돼 있잖아. 대놓고 지방세, 자치방세잖아요. 그럼 지방교육세가 지방세고 농특세는 뭐예요? 국세예요. 자, 그럼 얘는 갖다가 이거를 얘는 얘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얘가 지방세죠? 그럼 여기서 지방세가 3개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죠? 그럼 지방세는 부가세가 뭐가 붙어요? 지방세가 붙어요. 그죠? 그럼 뭐가 붙는 거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농특세? 농특세 붙어요. 간단하죠? 여기서 하나가 예외예요. 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자, 나머지는 지방세는 지방세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같이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붙어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럼 비율도요. 전부 다 20%예요. 20%인데 얘만 10%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만 지방세인데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데 이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몇 %다? 2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기 편해요. 근데 이거를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얘 20% 이렇게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 풀다가 여기서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뭔가 농특세 10%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나요. 누군지 모르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가 있었는데 얘를 기억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가세가 두 개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 아파트를 취득했어. 그럼 등기하셔야 되죠. 세금 뭐 냅니까? 등기할 때. 응?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뭐 낼까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뭐 등록세 낸다, 취등록세 낸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를 낸다고 해야죠. 근데 옛날 이제 저기 하신 분들은 취등록세라고 얘기를 해요. 취등록세. 아니면 등록세 그러거든요. 그건 옛날 구석기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2010년도 이전에. 2010년도 요때는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취득세 내고 등기한 관계없는 등기할 때는 뭐만 내면 돼요? 등록세만 내면 취득세 안 냈어도 등기는 받을 수 있어요. 왜? 등기할 때 이거 내는 거니까. 그런데 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어요. 우리 취득세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세율 파트 가면 엄청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따로따로 내는데 법이 왜 바뀌었냐면 야 어차피 너 등기하려면 세금 내고 취득세도 어차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등록세가 요리 들어간 거예요. 통폐합이 됐어요. 그럼 얘가요. 우리 지금 매매가 일반 매매가 취득세가 4%거든요. 걔가 왜 4%냐면 얘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등록세도 매매는 2%였어요. 그럼 따로따로 낼 때 2%였잖아요. 지금 몇 프로 내야 돼? 4%. 왜? 각각 2% 냈었으니까 지금 합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요. 세율은 같아요. 근데 이때 부가세가 붙었겠죠. 이때 농특세 10%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세가 2% 오면 안 되고 뭐 또 따라와야 돼? 등록세에 붙어있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따라와야지. 그래서 이것도 따라온 거야.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이건 옛날 등록세에 붙은 거고 얘는 뭐야? 옛날 취득세에 붙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참 할 때 얘가 2.2% 얘가 2.4%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했냐면 취등록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거든요. 그럼 1억짜리 사면 460만 원이었죠. 그럼 지금도 두 개 합해서 4.6%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도 따라와야 세율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취득세 부는 농어촌 특별세 하면 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오로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는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그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인데 국세는 농특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대에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얘만 예배다. 농특세가 붙고 그래서 얘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부가세는 2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 우리 그 소득세 내시잖아요. 종합소득세 그죠? 소득세 가끔씩 몇 프로대입니까? 3.3%대입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가 소득세고요. 얘가 지방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거에 지방소득세 1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소득세가 3%니까 10%면 0.3%죠. 해서 3.3%예요. 자, 그럼 이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에게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에게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X. 왜요? 부가세 아니라니까. 부가세 두 개밖에 없다니까. 쟤만 부가세를 한다니까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만. 지방교육세만. 얘는 내는 거 맞아요, 여러분. 10%를 내야 돼. 근데 쟤를 뭐라고 하면 틀려. 부가세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왜? 부가세를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렇게 해놓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얘도 추가로 내긴 내네? 그러면 쟤도 부가세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개 빼고는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부가세 그럼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은 내지만 얘는 부가세는 아닌 거지. 이해가시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양도세 부분 좀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부가세 두 개인데 이렇게 붙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부가세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나중에 안 헷갈리고. 자, 이러시고.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오겠죠? 그죠?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시고. 자, 이제 기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취득세부터 볼 건데, 교재는 100페이지 푸시면 돼요. 100페이지. 총론 파트 앞부분은 1월 달부터 다 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오늘은 이제 11월 강의라 아까 말씀드린 뭐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고, 취득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그렇죠? 뭐 취득 특징이 나와요. 특징.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100페이지. 그럼 101페이지에 이제 취득의 개념 그래가지고 취득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취득이라 하느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제 취득, 실질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배우는 거죠. 무엇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내고, 그죠? 그리고 누가 취득세를 내고, 기준 금액은 얼마고, 비율은 몇 퍼센트,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그리고 얘는 신고납부라겠죠? 언제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되냐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이거 안 하면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기본 흐름이에요. 나중에 재산세가 하면 똑같아요. 등록세 다 똑같아요. 부동산 등을 등록하면 보유하면 납세 의무자 과표세율 그리고 징수 방법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도 그렇게 흘러가겠죠. 일단은 내용상으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취득 그러잖아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네요? 취득했을 때.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어떤 경우를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은 부동산이 없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되죠?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매매한다고 그래요. 매매. 그죠? 매매. 자, 이건 가진 사람 얘기잖아. 난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부모님, 엄마 찬스 쓰는 거, 엄마 찬스. 엄마 아버지가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증여 받을 수 있겠죠? 증여.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저하고 특별히 원한 관계 없으시면 저한테 주시겠죠? 그럼 뭘 받아요?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속증여. 그럼 다 취득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근데 다 있는 사람들이게요. 자기가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가진 게 많아. 그럼 나도 돈 없고 부모님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취득할 수 없느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에 니엇거하고 삽이 있어요. 니엇거하고 삽. 니엇거 알죠? 니엇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삽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니엇거에다가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돼요. 바다를 메꿔. 매립한다고 그죠? 매립간척이죠. 그렇게 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속으로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럼 나도 한번 매립해볼까? 그러면 오늘부터 매립한다 치면 맘 먹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 남해, 서해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실까봐. 헛구생. 그렇지. 서해를 가야 돼요. 동해, 남해는 안 돼요. 거기는 매립 못 해요. 왜? 조소관만자가 심해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매립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서해안에 있어요. 서해안. 서산, 간척지, 천수만. 그리고 뭐 있어요? 새만금. 그 새만금이 대표적인 매립지죠.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안 보여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방파제 막아가지고 도로 나눴거든요. 양쪽에 바다예요. 양쪽에 바다고 도로 가운데 나 있어요. 거리가 몇십 킬로 돼요. 그러니까 구경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가긴 딱 좋아요. 쫙 중간에 가면 양쪽에 바다가 쫙 있으니까 저도 뭐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한 3번 갔나? 갔다 왔어요. 그죠? 제 의지는 아니죠. 와이프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눈이 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가보면 딱 보시죠. 차가 비상등 켜고 남자애가 탔는데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는 차가 있고요. 남자애가 탔는데 차가 뭐 휙 고속도로 가듯이 가는 차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와이프하고 둘이 가면 막 밟습니다. 막 밟어. 왜? 갔다 온 거니까 얼른 가야지. 근데 둘이 약간 이상한 관계인 사람들은 천천히 비상등 켜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면 남들이 오해해. 저것들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나란히 앉으면 안 돼.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먹어. 그럼 99% 의심해. 일단 부부는 둘이는 밥 먹으러 안 가. 만약에 갔다. 대각선으로 앉아. 최대한 멀리.
저도 습관적으로 앉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여기 앉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를 앉아요.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여기 앉으면 여기 앉아야 되잖아요. 저 여기 앉는다니까. 그럼 항상 와이프가 당신 왜 맨날 거기 앉아? 그래요. 그랬어? 그렇게 옮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부부죠. 진정한 부부예요. 이게 부부지. 그죠? 자, 그래서 매립 간척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이번에 여러분이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전답이에요. 논밭.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 형질 변경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답을 바꿔 지목을 변경해. 이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목 변경은 특징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뭘로 바꿔요?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자, 이게 갑거라고 치면 이것도 누구 거예요? 갑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답 가지고 있는 지목만 바꾼 거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 취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목을 바꿨는데 문제는 이때 얘가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답일 때와 지목이 대일 때 어느 게 상식적으로 비싸겠어요, 일반적으로? 대가 비싸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세 번 뭐 한다고?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지목을 변경하면서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만큼 3천만 원만큼 증가됐잖아요.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래요. 간주, 또 의제 그런 말 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뭐뭐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취득을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이만큼을 취득으로 봐서 이것도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론은 얘네들은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거는 전부 다 뭘 걷겠다는 거야?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득 형태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근데 얘는 이제 뭐라 그래요? 매매는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승계가 뭐예요? 승계란 말은 내가 저걸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아 승계인데 매매는 그냥 받는 건 아니죠? 돈 주고 대가를 주고 취득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의 의미는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죠? 뭐 돈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뭘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상승계 그래요. 그러면 증여나 상속은 유상승계, 승계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 맞죠? 왜? 부모님으로부터 넘겨받는 거잖아. 근데 돈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승계라고 그래요? 무상승계라고 그래요. 매립간척은 바다를 내가 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최초 취득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자, 지목 변경 금방 얘기했죠?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해서 간주 취득, 의제 취득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취득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구분이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이제 취득에 어떤 걸로 취득을 보냐 해서 첫 번째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의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실제로 취득하는 거죠. 근데 간주 의제는 뭐라겠어요? 취득을 안 했는데도 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는 또 어떻게 나눠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요. 승계, 원시. 승계는 다시 어떻게 나와요? 대가를 주고 취득했느냐, 공짜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으로 나누는데 유상승계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뒤쪽에 바로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무상은 뭐가 있어요? 상속하고 증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전에 할 때 복습할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네 앞으로 등기하려면 뭘 내라고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상속 증여도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에 취득세의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보고 무상승계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당연히 틀렸잖아요. 아니면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취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토지를 뭐예요? 매립간척. 받아 메꾸는 거라겠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한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건축법 공법의 건축법 배우시면 이게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 뭐 건축법의 건축 그러면 여기다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뭐 신증계제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세법은 신축하고 재축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저 두 개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왜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뒤에 가면 과세표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요 지문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쟤네 둘은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그 내용 이해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개만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보고 그다음에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뭐 한다고요? 제조, 조립, 건조.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한 대를 조립을 하게 되면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아 자동차에서 K7 한 대를 조립을 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근데 걔네한테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야. 언뜻 보면 그 기아 자동차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만약 기아에서 K7을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야, 니네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안 되겠어. 우리 돈이 없으니까 취득세 200만 원씩 내. 그럼 기아는 200을 내야죠. 왜? 그래 차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세금 200을 내요. 대당 200씩? 그럼 얘는 차를 얼마에 팔까요? 그쵸. 4,200이 팔지. 4,000에 안 팔죠. 왜? 추가 비용이 발생했잖아. 그 얘기지. 그러면 얘가 4,200에 파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얼마에 사는 거야? 4,200에 사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낸 200을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소비자인 우리가 내게 되고 또 우리는 4,200에 대해서 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원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는 토지 지목비용 금방 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개조하고 수선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자동차 같은 거 뭐 적재하중 같은 거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겁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따 책 볼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처음에 외워야 돼요. 간주 취득 4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얘가요. 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하고 얘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말고 다른 쪽에 연관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특례 세율 배우거든. 세율 파트.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특례 파트 세율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과산세 규정도 잘 나오는데 이 지문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걔는 세 문제가 얽혀 있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그죠? 자체적으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세율 파트나 중과산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득 의제에서 4개 종류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지금 외울 건 없어요. 그죠? 나중에 외우라고 할 때 계속 얘기할 거니까 종류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시험도 이 중에서 거의 얘가 많이 나오죠. 과정주주 같은 건 작년인가 단독으로 시험에 났어요. 이거. 그죠? 되게 잘 나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죠? 그거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을 전부 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교재는 거기 101페이지 보시면 그 취득의 정의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번 취득이란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매매, 교환, 상속증,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의제 취득 나오죠. 2번 101페이지. 의제 취득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죠?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나 지목비용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그 다음에 과점주주 등은 취득은 아니지만 의제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과세 나오죠? 이건 앞전 했던 거죠.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바한다. 취득한 거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하고 나서 이제 취득의 구분이 나오는데 그 설명 쭉 돼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디까지 했냐면 104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설명한 거의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과점 주주분만 제가 나중에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기본서를 간단하게 읽긴 하지만 1월달 강의 들어가면 이제 기본서를 설명하고 읽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는 부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안 물어봐요. 매매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재니까 법에서만 용어를 설명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굳이 교환이 뭐다 이런 걸 필요가 없어요. 교환이 뭔지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5페이지에 가면 취득의 구분에서 표 있죠. 그게 그 취득 지금 설명 이거 다예요. 이거 선거에 해놓은 거예요. 표에. 나중에 그거 보고 구체적으로 여기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요 가점주 그러니까 의제 취득에 가는 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취득의 구분은 굳이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105페이지 표만 보시고 아 이런 걸 다 취득으로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대상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매매 그랬잖아요. 자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는 아까 했잖아요. 우리 사고 파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을이 취득을 했죠. 근데 얘가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그걸 매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상인데 얘는 금전을 준 거죠. 자, 근데 밑에 그러면 갑은 양도세를 낼 테고 얘는 취득세를 내겠죠. 자, 교환도 유상승계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둘이 주고받았어요. 토지 건물을. 그죠? 교환이 뭐예요? 물물 교환이잖아요. 내 거 주고 상대방 걸 취득해요. 그럼 얘는 특징이 동시행하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취득해. 그럼 양쪽 다 뭐예요? 취득과 동시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유상승계 맞죠? 근데 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금전을 대가로 준 거고 얘는 부동산을 서로 대가로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상이란 개념이 꼭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걸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나중에 뒤에 양도세 가잖아요. 그럼 이걸 배워요. 양도세에서 아까 취득하듯이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걸 구분하는 게 있어요.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맞았니, 틀렸니?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양도고,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얘는요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예요. 근데 양도는 뭔가 대가를 받고 주는 걸 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기는데 대가를 안 받으면 양도가 아니고 뭐라도 대가를 받으면 양도예요.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매매는 양도일까요 아닐까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잖아요. 왜? 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는 지금 부동산 주고 대가로 뭘 받았어? 돈을 받았잖아. 유상이잖아요. 교환은 양도일까 아닐까요? 양도 받잖아요. 왜? 물물 교환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현물 주택물 얘는 양도당 아니라 얘는 대가가 있어 없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용됐어요. 수용. 여러분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얘는 양도일까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수용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쪽에 수용받을 때 수용될 때 보상금 적게만 열받아가지고 그것만 사면 지금도 울컥해 열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뭐 유상이냐 아니냐. 수용되면 걔들이 공짜로 가져갑니까? 아니지. 뭘 받아? 보상금 받잖아요. 그럼 수용도 양도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상이 기준을 하는 거죠. 신탁은 양도일까 아닐까? 신탁. 신탁이 뭐예요? 해석하면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네가 내 대신 관리해줘 라고 맡기는 거지 걔한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탁은 양도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할 때 요 기준만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특이한 거 몇 개만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의 개념은 잘못하면 금전만을 말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서로 주고받은 거니까 한쪽은 취득이니까 다른 쪽은 양도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뒤에 것도 나오는 거죠. 현물출자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자는 자본금을 댄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현금으로 하잖아요. 금전으로. 얘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로 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을이라는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라는 겨. 내가 여기 연신내역 앞에 몇 번 출구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니네 법인 설립했으니까 사무실 필요하지. 내 거 줄게.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신 나한테 뭘 줘? 주식을 달라는 거. 지분을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이 말 그대로 물건으로 출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그림상으로 누가 취득한 겁니까? 갑이 취득한 거예요? 을이 취득한 거예요? 응? 누가 취득한 거예요? 얘가 취득했지. 을이 부동산 취득한 거잖아. 현물 출자 형식으로 취득했죠. 얘가 을한테, 갑한테 주식을 주고 얘가 취득한 거죠. 근데 갑은 취득이 아니에요. 왜?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은 취득세를 안 내요. 양도세인데요. 그죠? 양도세인데죠. 그래서 우리 뉴스 보시면 양도세 뭐 대주주 기준해가지고 막 기획적으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3억까지 대주주다, 뭐 10억이다 하다가 결국 밀려가지고 10억으로 가고 대신 5천만 원. 2023년부터는 개인이건 뭐건 연간 양도세 과표에서 주식해가지고 5천 이상이면 세금 내라고 하죠. 그게 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내요? 취득세는 안 내요. 취득세는. 왜?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만 취득한 거지. 근데 갑은 뭘 내요? 양도세 내지. 왜? 주식은 양도세 내거든요. 그죠? 얘는 뭐 한 거예요? 부동산을 얘한테 줬잖아. 그리고 뭘 받았어? 주식을 받았지. 그러니까 쟤는 유상이죠. 유상.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세. 얘는 뭘 내고? 취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물변제는 뭐예요? 변제가 뭐예요? 뭐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대물이에요. 뭘로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말 그대로요. 물건으로 변제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법 과목은요. 용어 같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실 때 대물변제란 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거면 이 자체를 해석하면 돼. 그냥 대충. 왜냐면 이게 지금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대물변제는 말 그대로 변제 빚을 갚았는데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출자했는데 뭘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니까 부동산으로 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더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나더라도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로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빚을 갚는데 채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뭘로 갚았다는 거야? 물건으로 갚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돈을 빌렸는데 5억을 빌렸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갚아버린 거야. 뭘로 갚은 거야? 부동산으로 갚은 거죠. 그러면 뭐야? 얘도 대물변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뭐예요? 얘한테 토지를 취득했잖아. 대신 뭘 주고? 채권 얘를 간 거죠. 그러니까 변제가 된 거지. 빚을 갚아버린 거지. 그리고 얘는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그 양도세에서 대물변제 양도로 봐요. 왜? 자,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주고 양도는 유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5억을 빌렸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대신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죠. 왜? 원래 나한테 5억 빌려줬으니까 빚을 갚은 거잖아. 근데 저는 부동산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저는 양도냐? 빚이 참감된 거지. 빚이.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5억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 5억으로 여러분한테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대물변제도 뭐 한 걸로 본다? 돈 받고 파는 걸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한 4개는 전부 다 어디 가면 또 나와요? 양도세 가면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변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가 연관돼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과점주주 아까 관주취득이 나왔었죠. 자, 요거는요. 자세한 설명은 지금 안 하고 이 과점주주가 간주취득 그랬잖아요. 이게 왜 간주취득인지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50% 초과입니다. 그러면 50%는 과점주주일까 아닐까? 50%. 50%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 지분 계산할 때 얘가 50이었다, 51%였다가 얘가 60 됐다, 얘 60됐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0은 과점주주가 아닌 거예요. 초과니까 0.1%로 커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여러분, 그 법인의 지분이 50% 초과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누구 거란 얘기야?
제 거란 얘기지. 왜? 주식회사인데 네 지분이 50% 넘으면 무조건 내 의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A 법인이 있어요. 얘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취득한 건 A 법인이죠. 근데 갑이요. 요 법인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가 됐어요. 주주. 근데 지분이 60%예요. 그녀는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주식을 사게 되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얘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 주주가 되면 네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은 안 했지만 요 해당하는 지분만큼 너도 취득항으로 뭐해서 간주해서 갑한테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딱 봐도 갑은 실질적 취득은 될 수가 없죠. 왜? 실제 취득한 건 A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샀는데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얘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A 법인이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했는데 그 당시 내 지분이 60%였다 그러면 이 10억의 몇 프로? 60% 6억만큼은 누구한테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갑. 그리고 나머지 4억은 A 법인이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재작년에 단독으로 나왔었죠. 이거만 하나 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얘가 지분이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 별거 아닌데 지금 이걸 하면 여러분 또 세법 진짜 숫자 장난하냐. 짜증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내일 가가지고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내일 다음 주 토요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고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죠? 초장에 너무 어려운 거 많대요. 그죠? 이거 말고도 어려운 거 많은데 지금 여러분. 그나마 세법 시간에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지금 앉아 있는 건데. 그죠? 여기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세법은 안 어려워요, 여러분. 다 쉬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런 거 다 하죠. 그죠?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 그죠? 하나도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리 길어도요, 결국은 정답이 있는 지문은 있거든요. 그 키포인트는 키워드 지문을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문이 길어버리면 막 벌써 딱 보자마자 짜증나잖아요. 세법이 요즘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보다 지문이 길어졌어요. 이번 올해 시험도 지문이 좀 길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근데 그 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느낌인 거지. 아무리 세법이 길은들 민법이나 학개론보다 길까? 그죠? 공법 이런 거 봐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길어봤자 3줄. 민법은 막 1번 막 4줄, 5줄, 2번 막 읽다가 지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라고 1번 틀린 거, 2번 틀린 거다 지쳐가지고 3번부터 옳은 거 고르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세법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길어졌어, 옛날보다 많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무엇을 샀을 때 내느냐? 자, 정해져 있죠.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토지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뭘 배우냐면 이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건축법 배우시면 건축법의 건물은요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건 건축법상 건축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 건축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대로 하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취득세 부과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죠 않죠. 세금 부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목이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알고 보면요 여기에 막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이래요. 골프 연습장 있죠. 골프 연습장 그 지붕 없죠. 근데 그 폴대가 어떻게 돼 있어? 토지에 정착돼 있잖아. 그럼 걔는 지붕이 없어서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법상 건축물 아닌데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럼 걔는 취득세를 내야 돼. 말짱 안 하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잖아요. 건축물 하나만 부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취득세를 안 내요. 근데 그걸 뭐 하면?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면 내야 돼요. 그런가요? 말장난하는 거죠? 야, 엘리베이터 취득세 안 내. 오, 그래? 하고 사서 설치했더니 뭐라 그래? 너 설치하면 내야 돼. 이게 말이 막걸리요. 막걸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막걸리. 제가 막걸리 시켰다 했잖아요. 오늘 왔어요, 오늘. 야, 잘 지내. 10일 날 시켰는데, 막걸리가.
그 네이버에서 그 유명한 뭐 한강주중과 그거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10일 날 시켰는데 오늘 왔다고 문자 왔네. 아 진짜 대단하다. 아니 거의 2주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주문하면 주문 즉시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흘 넘었는데 이제 왔어요. 맛있나 보죠.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그죠? 아 오늘 갑자기 오늘 다 김장하러 가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갑자기 그냥 김장하러. 아 오늘 저 시골에 김장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내려가가지고 시골 내려가야 돼서 김장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벌써부터 저기 하네. 하긴 뭐 제가 하는 건 없지만 저는 이제 배추만 날라다니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죠? 근데 힘들어도 해야죠. 해놓으면 1년 하면 편하니까. 우리 와이프 고생이죠. 이제 와이프 가서 이제 막 그죠? 와이프 고생할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 해놓거든요. 그리고 버무리기만 해요. 와이프는 가서 버무리기만. 그 준비하는 게 힘들거든요. 막 절이고 뭐 안 막 그 하고 그 힘든 거지.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버무리는 건 뭐 힘들어.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와이프한테는 그죠? 고생했다고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장난인 거죠. 엘리베이터.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광산, 채굴 이런 건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거래하면 얘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임목해서 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안 외워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과거에는 막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하나씩 이렇게. 전에는 이걸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건 외울 필요 없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세 내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개똥 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어. 이걸 취득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한잔 해야죠. 한잔 하려면 안주가 있어야죠. 여러분 회를 좋아하네. 자, 회는 가장 일반적인 회가 뭐예요? 광어회가 제일 일반적이죠. 그럼 회는 어디 가서 싸요? 항구에 가서 먹는 게 제일 싸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뭘 샀어? 광어를 샀는데 광어가 자연산이 아니야. 비싸가지고. 뭘 먹었어? 양식을 먹은 거지. 양식 광어. 광어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군승종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그런 얘기죠. 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107페이지에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박스 있죠. 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뒷장에 또 보면 막 설명해놨죠. 이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보지 마세요. 그죠? 제목만 보면 돼. 이것도 일부러 외울 필요 없어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또 지문 외우시면 안 된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111페이지. 아까 우리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한 거죠? 관계 법령에 따라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보는데, 자, 나중에 이걸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누구?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자, 양수인이 매수죠. 얘가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도 취득세 내는데 이게 뭘까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소유자가 웬 재산세, 보유세를 내는 거지 웬 취득세를 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런다? 얘는 우리 취득 형태 중에 얘예요. 간주 취득은 소유자가 세금을 내죠. 왜요? 얘는 실질적 취득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취득한 사람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대로 바뀌었어?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여러분이 내죠. 그럼 나는 누구야? 그걸 취득한 게 아니라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목 변경 등을 하게 되면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자는 없어. 그러니까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교재에 111페이지 납세 의무자 양가로 1번에 사실상 취득자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이거 써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까 걔네들은 원시는 과세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 언제 한다는 거야?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갑 거예요. 을이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0층짜리 건물이에요. 10층짜리 건물인데 이 세입자가요, 여기다 중국집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집을. 주변에 상권 무성하니까 중국집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게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데 10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10층이 하나만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중국집을 하기로 해서 배달 전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건물이 없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계약했는데 계약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깜빡이고 얘기 안 한 게 있대요. 우리 건물은 10층짜리인데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이러겠죠? 그러면 나는 배달 전문인데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괜찮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래요. 20년 해병대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 종업원도 전부 다 내 해병대 후임들이라 까딱 없대.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겠죠? 우리 이제 학원에서 이제 중국집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배달을 시켰어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배달하고 올라가서 딱 앉자마자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단무지 더 갖다 달랍니다. 그래서 갖다 달라고. 근데 또 전화 왔어요. 젓가락이 하나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기실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아서, 난 못 살겠다고 직원들이 다 나가려고 하니까 중국집 사장님이 그동안 번 돈을 탈탈 털어서 자비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자, 그럼 여기서 취득세를 누군가 내야 되죠.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된다겠죠. 자, 여기서 원래는 실질적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럼 여기서 실제 취득한 건 누구예요? 엘리베이터를. 실제 취득한 사람. 아니, 여기서 실제 엘리베이터 산 사람 누구야? 얘가 샀어요? 을이 샀어요? 을이 샀잖아. 을이 사가지고 지금 자비로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취득은 얘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면 얘가 열받죠. 설치한 것도 열받는데 내 것도 아닌데 설치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요. 열받아서 밤에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잠수 탔어. 그래서 지리산 가서 반달검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죠. 얘한테는 과세를 하면 얘한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얘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내가 했냐? 내가 사실은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 얘가 잠수를 타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들고 타야 돼요. 아니면 너는 잠수 타도 여기다 압류를 할 수 있죠.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얘한테 과세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요, 이 건물의 가치가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설치 안 할 때 어느 게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설치하면 얘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거?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간 경제적 효과를 누가 보는 거야? 건물 주가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얘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법 배우시면, 그러니까 이 세법이 종합학문이에요. 민법, 공법, 중개사법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주유 구조부라는 걸 배워요.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걸 말해요. 그럼 주유 골격의 주인이니까 결국 누굴 말한다? 건물주, 소유자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는 건 얘니까 얘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이해를 하려고 설명한 거지, 문제풀이는 다 필요 없어요. 지문이 그 양가로 2번처럼 그대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법주문.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뭐라고 돼 있어? 주체 구조부,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저거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똑같죠? 주체 구조부 나오면 마지막 줄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름 맞고, 아닌 거나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돼. 그럼 얘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경제적 효용가치 이러고 어쩌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은 요대로 나오거든, 요대로. 그리고 어디를 고쳐요? 다 가고 요것만 고치는 거야. 여기를 뭐라고 내? 가설한자, 시설한자 이렇게 내요. 그럼 땡, 틀린 거야. 주체 구조부 나왔으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거밖에 없어. 틀린 애가 여기밖에 없어요. 최근 시험에도 얘가 나왔었거든요. 옳은 걸 고르시라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이건 틀리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거기 마지막 줄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여기서 함께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랑 같이 취득하는 걸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부터 얘가 이 건물하고 처음부터 같이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 거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금 부과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주체구주고 취득자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몇 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